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학쌤입니다. 이번에 육평친 고3들 혹은 재수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평소 때 연습한 형태랑 또 시험장에서 직접 쳐보는 학생들은 느낌이 많이 달랐을 것이고 문제 느낌도 좀 많이 달라서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고생하신 만큼 또 약간 피드백을 하고자 육평, 총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학습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쌤이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러 가지 특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6월은 계산량을 조금 더 늘렸다라고 봐집니다. 계산을 뭐 옛날처럼 더 줄일 수 있는 스킬이 있느냐 했을 때 그런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계산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EBS 같은 것도 한 번쯤은 풀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상하고 창의성 측면에서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역시나 수학적 정의, 뭐 시그마의 정의, 수열의 정의, 정의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창의성을 올리고 발상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좀 그림으로 생각하려 하고 그래프 개형으로 해석하려 하고, 그다음에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따지고 갔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그래프 개형들을 역시나 올해 출제를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우리 15번도 그렇고 미적분의 뭐 28, 29번도 그렇고요. 덧셈 함수, 곱셈 함수, 합성 함수까지도 개형을 보고 바로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역시나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기출 분석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제가 드린 QR 기출 계속 홍보 드리지만, 뭐 QR 기출이 아니더라 해도, 뭐 자이스토리가 됐든 뭐가 됐든, 기출 분석을 반드시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EBS를 풀든, 교과서를 풀든, 센을 풀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9월 4일까지, 9편까지 3개월 정도 남았고, 수능까지는 한 5개월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우리가 자신을 연마하려면 일단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죠. 모든 국가고시는 그렇습니다. 기출을 토대로 출제를 합니다. 쌤도 뭐 출제를 하러 가보면 기출에 나왔냐 안 나왔냐, 기출의 형태냐 아니냐, 이걸 항상 따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의 형태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뭐 사시든 뭐 임용이든 뭐 공무원 시험이든 기출 분석을 해야, 수능도 마찬가지죠. 그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쪽 근방으로 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다섯 번째, 중학도형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여전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번에 10번에서 나왔던 좀 센틱한 사인 코사인 문제, 활용 문제가 뭐 코사인 A랑 코사인 B가 같다라는 것도, 그래서 A하고 B가 같고 이것도 1대1 함수의 개념, 고1의 개념도 들어갔고 또 실제로 기출도 출제가 됐던 문제였죠. 그 형태. 그다음 밑가기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것들도 제가 증명을 많이 해드렸지만 그런 말들 속에 다 중학도형 연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 여섯 번째, 명제 해석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12번 같은 거, 이제 14번이었나요? n을 이동함에 따라서 k가 모든 자연수, n도 어떤 자연수, 모든 자연수 12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명제의 해석을 만들려고 노력한 문항의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변별을 주려면 명제를 조금만 꼬아도 충분히 변별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킬러 아니라는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명제를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임의 적당한, 우리 평균값 정리하고 중간값 정리도 임의의 연속함수에 대해서 임의의 6의 폐구간에 대해서 어떠한 C라는 점이 AB 폐구간 사이에 존재해서 FC가 최대값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임의랑 적당한이 섞인 문장들도 사실 우리가 보는 많은 정리들에서 교과서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보다 교과서 연습 문제 형태로 좀 많이 나왔다라고 봐집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교과서 연습 문제랑 다르지 않은 게 잘 없습니다. 우리 실제로 학교에서 지도를 해보면 교과서 연습 문제도 실제 잘 못 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우리가 뭐 딴 데서 연습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연습 문제를 막상 시간을 주고 풀으라 하면 딱 감독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못 푼단 말이죠. 그래 놓고 교과서를 계속 무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씩 밀려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보면은 교과서를 빡세게 보면은 솔직히 그 등급이 충분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실히 또 보여주는 시험입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형태가. 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덟 번째는 킬러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게 쌤은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 번 더 봅시다. 제가 풀이는 다 올려드렸지만 그 1번은 이제 지수 법칙이고 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번도 이제 늘 이 위치에 2번에서 배치가 됐었던 미분계수 형태였고 수투에 3번은 수원에서 우리가 아는 시그마 성질이었죠. 그러니까 시그마의 정의가 날 후 합이잖아요.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5항까지의 합과 6항이 들어가려면 6이 들어와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4번 이것도 정말로 뭐 오랜 세월 동안 4번 이 위치에 출제했었던 정말 흔한 형태로 됐습니다. 그죠? 묵한자극한 고개 저리는 감성이죠. 5번도 곱의 미분법이 딱 수투에 명시되어 있고 1을 넣었을 때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항함수의 곱미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6번도 각변환인데 살짝 뭐 꼬았다기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세타의 위치만 바꿔놓고 우리 QR에서 무수하게 다뤘던 최근 기출을 보면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7번도 우리 QR의 기출에서도 너무 많이 받고 K를 넘겨가지고 fx라 두고 극대극소가. 근데 뭐 여기서 옛날처럼 3차함수 비율관계라든가 뭐 극대극소가 차이 공식 물론 쌤도 다 알고 있고 잘 쓰지만 그런 것보다도 지금 올해는 특히나 약간 그 교과서 연습 문제 풀듯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풀이를 하듯이 딱 그냥 정석대로 밟아 나가면 오히려 더 빠른 형태로 살짝 바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스킬도 좋아하고 기본도 좋아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8번도 우리 기출 최근 기출 보면은 초기값 자체를 뭐 7번부터 출발하든 6번부터 출발하든 이렇게 6번부터 출발해서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부호가 서로 반대냐에 따라서 문항을 부수할 수 있는 형태였죠. 그래서 역시나 기출이 너무 많이 돼 있었다. 9번도 이 형태가 되게 기출이 많이 됐었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들어서 이게 나오는 형태고 그 fx가 일단은 뭐 0에서는 연속이 아니지만 여기서 a만큼 올린 다음에 전체 제곱을 했을 때 연속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가 연속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이 서로 그 값이 같을 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다라고 두고 이제 계산량을 늘리려고 했지만 쌤 봤을 때는 이렇게 거리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a하고 2분의 1, a하고 마이너스 3 사이 거리가 똑같은 지점의 a. 그래서 산술적인 평균으로 구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적절하게 하면 되고 요 문제 10번 좋았죠. 보통 10번에 상하함수 그 삼각형이나 뭐 외접원이나 그림을 주는데 그림을 안 줘서 약간 문제집 형태의 느낌이 났지만 실제로 나 조건에 보면은 코사인이 1대1 함수라서 B랑 C가 각이 똑같다를 뽑아낼 수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림을 그려내고 뭐 어떤 방식이든 진행을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문제였죠. 코사인 법칙도 딱히 필요가 없었죠. 이 문제는. 그래서 역시나 이런 부분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밑가위 같으면 이등변이다 이런 것도 사실 증명해보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저는 많이 해드렸지만 뭐 해보세요 한번.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도형이 연계가 아직 되고 있다. 11번도 뭐 우리가 어떤 분은 뭐 로피탈 쓰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C1급이면 사실은 쓸 수 있다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고 항상 그림을 그려내면서 들어가면 충분히 뭐 계산량은 뭐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계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 또 흔한 형태였다. 지금 보면 뭐 못 푸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보라고요. 그죠? 자, 12번이 뭐 이제 어렵다 뭐 말들이 많은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이 2의 A승, 2의 B승, 그다음 요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되고 그랬을 때 얘를 라지 A, 라지 B, 그다음에 1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라 두는 순간 어떻게 변수를 빼야지 예쁘게 나올지를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작정 A에서 1 마이너스 A분의 1을 빼버리는 것보다는 크게 A하고 B가 살아있도록 이렇게
뺐다는 거죠. 크게 A하고 B가 살아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이 A에서 이 B를 뺀 것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뺀 게 거의 대칭 구조잖아요. 느낌이 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 걸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그 뭐 취향을 두든 A하고 B의 구조나 1-A분의 1과 1-B분의 1 구조가 그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생각보다 식이 빨리 빠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같으니까 얘랑 얘가 같다 해서 처리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리하면 그렇게 뭐 바로 그냥 몇 줄 만에 나옵니다. 이게 계산량을 많이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제가 지금 총평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계산량 많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구조를 봐야 돼요. 자, 13번. 이것도 진짜 뭐 그냥 솔직히 주는 문제였다 볼 정도였죠. 그냥 적분을 서로 빼가지고 차함수 꼴로 만들어서 그냥 적분을 친 게 3분의 2가 나온다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고, 적분도 그렇게 계산량이 많지는 않죠. 이 부분도. 그래서 틀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이게 이 적분의 이런 의미가 그 적분과 실제로 넓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캐치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개념이 역시나 중요하고, 14번이 이제 집합과 명제 부분을 지금 내고 싶었던 거잖아요. 모든과 또 모든 자연수 이렇게 카운팅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진수 조건, 그리고 이 로그 함수가 양수가 되는 조건 찾아가지고 적절하게 대입을 해보면 되죠. K1, 2 이렇게 넣어보면 그냥 몇 개 보면 바로 두 개밖에 안 뜬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풀어보세요. 이게 어차피 수열의 우리 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덤덤한 카운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 이상부터 자연수에서 정의되니까 몇 개가 카운팅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15번이 이제 제일 어려웠다, 이런 우리 또 학교에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우리 제자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번이 어려웠다 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QR에서 되게 많이 본 형태입니다. 솔직히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그림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증명도 해드렸지만, 이렇게 A에서 출발해서 X까지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이 넓이를 생성하는 넓이 생성함수의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면 이 지금 2분의 K 지점이 어디에서 배치가 돼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K가 얘보다 같거나 작고 얘보다 같거나 크면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상황으로 K가 2가 나오는 상황으로, 그 뒤부터는 사실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1의 판별식 문제, 판별식의 형태가 필요했다. 그래서 고1 내용도 계산량을 좀 써서 이렇게 물어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쓰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 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 생성함수 관점을 처리해야 되고, 여기서 또 함수 해석적인 측면, 함수 그래프 해석이죠. 덧셈 함수죠. 즉 이 검은 색깔 함수와 파란 색깔 함수의 차 혹은 합이 예측건데 어떻게 될 것인지, 상쇄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실점을 찾고 라인별로 빼든 더하든 해서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프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16번, 늘 보던 로그 형태인데 살짝 조금 더 진수 조건을 한두 개 더 주고 조금 더 계산 평소보다는 많이 준 느낌이 있었어요. 분명히. 17번은 정말로 이거는 뭐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이 위치에 지금 이 형태로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적분, 부정적분도 교과서 그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18번도 교과서 전형적인 문제죠. 6분의 공식이랑 2분의 공식을 아느냐, 증명해봤느냐, A하고 10이 스칼라로 밖으로 빠져나간 걸 아느냐, 계산할 수 있느냐, 뭐 이 정도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 거듭제곱. 그 다음에 19번도 속도, 위치 문제죠. 위치 속도는 항상 미적분 기본 정리에 얘기했지만 VT 그래프, ST 그래프가 서로 미적분 관계다. AT까지도 욕심내도 된다. 같은 라인별로 따라. 그래서 속도의 의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위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서 두 번 바뀌고, 그때의 실제 위치의 적분값이 1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넓이가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이 삼각형 넓이를 따로 계산해서 이만큼을 빼줬을 때 실제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울기 정의로 4분의 1분의 4로 그냥 곧바로 기울기가 찾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미적분 관계와 속도 위치 관계입니다.
20번 형태도 역시나 이번에 순수상 많이 물어봤죠. 카운팅하는 문제고, 이게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제 1과 3이 핵심 요건이기 때문에 B의 위치가 1하고 3일 때를 우리가 이제 사고 실험해보고, 그 이외의 경우는 따로 빼가지고 생각해보면, 별로 몇 개 세지 않고 카운팅이 다 돼서 최대랑 최소가 빨리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오히려 22번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21번이 조금 더 어려웠다 생각하고 21번이 좀 더 문제도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 개형 실험에 아주 전형적인 형태였어요. 근데 독특하게 보통 3차함수가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익숙한데 4차함수가 나와서 조금 허걱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21번이. 4차함수의 일반적인 형태를 다 따지는데 결국은 사실은 학문적으로 봐도 이것도 작수잖아요. 제작수인가요? 제작수. 재작년 수능에 15번이었나요? 그 기흥, 니은, 디귿 문제에서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렸을 때 뭐 그 빵꾸를 내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최소값이냐 아니냐를 묻는 질문이나 이번에 그 3 이상의 K가 되는 3 이상의 최소값이 3분의 8이냐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두 개가 돼버리니까 여기가 실제로 구멍 뚫린 값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인피멈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한의 개념들, 상한 하한의 개념들도 사실 암묵적으로 극한과 결부시켜서 묶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후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달라질지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배치를 하고 항상 축은 우리가 나중에 가상축으로 생각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축을 잡고 감소 증가 해서 F' 찾고 F' 찾을 때 여기서도 쓸 때 우리 고1 때 썼던 근각계수의 관계를 썼죠. 1, 2, K로 합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넣고 세 개 다 곱해서 넣어가지고 전개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라 할까? 고1 때 근각계수 제가 3차까지 해드렸잖아요. 그거 쓰면은 빠르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꼴이 만들어지면서 계산량도 줄일 수가 있더라. 자, 22번. 22번이 좀 이제 우리 단톡방의 쌤들께서 한 얘기는 좀 괴랄했다. 저는 이 표현을 잘 모르긴 한데, 요새 표현이겠죠? 괴랄했다. 어쨌든, 예, 보통 이제 우리 정추적하고 역추적을 해서 가는데, 넘버가 보통 5번이나 QR 보면 7번이나 이 정도까지였는데, 요번에 독특하게 15번까지 좀 많이 줬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가는 방향에서 모순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문제 잘 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게 빠져들었으면 되게 시간 오히려 많이 갔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제곱수의 형태도 간혹 물었지만 이런 형태가 4랑 이제 9랑 16이 이제 밖으로 빠지니까 3과 2와 관계가 있고 이 조건이 되게 또 엄청 복잡하죠. 양수고 얘가 자연수 이렇게 두 가지 컨디션을 다 만족하도록 이 명제에서 합성 명제, 엔드 명제잖아요. 그리고 이 외의 경우 not이잖아요. not 개념으로 들어와서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일식 쫙 추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가지고 문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하게 따지고 경우를 나눠서 들어가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뿐. 그래서 킬러가 있었냐 했을 때 사실은 방금 봤다시피 우리가 킬러가 그렇게 특별하게 있진 않죠. 문과 학생들은 또 확통을 또 우리 명석한 수학이나 또 좋은 쌤들 통해서 좀 보시고 저는 일단 미적분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미트를 2의 n승으로 이렇게 분모 문제 곱해가지고 극한 보내는 문제고 이것도 대표적인 음함수 미분법이죠. 그래서 dy, dx 잡든지 y'을 잡든지 해가지고 계산량을 해서 1하고 2분의 파이는 이미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의 점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미적분은 앞부분은 잘 쉽게 나가고 이것도 각수 조건이죠. 이게 우리가 발산 판정법이죠. 일반항 판정법. 급수가 수렴하면 안에 있는 알맹이 있는 0으로 간다. 근데 얘는 2분의 3으로 가니까 이제 그럼 끝나버리죠. 그냥 각수 조건 때문에 쭉 풀리는 26번이 의외로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른 쪽으로 빠지면 되게 한도 끝도 없이 가는 문제인데 얘를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x2랑 x1이 t에 의존한 변수고 결국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형태 OT일 때랑 t일 때를 잡아가지고 이 x2랑 x1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줘서 넣고 보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결국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이 t분의 1이 n을 위쪽으로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바로 교과서 연습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제가 이제 교사다 보니까 하도 많이 풀어봐서, 그죠? ln 5t 플러스 1에 뭐 t분의 1 이런 거 있을 때 왜 증명할 때 얘를 올려가지고 같이 오 잡고 오 잡는 거. 오랜만에 이런 형태가 나왔죠. 맨날 그 스킬 쓰고 막 이렇게 하다가 되게 여기서 되게 저는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사실은 뭔가 쓰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정의대로 쭉 따라가면은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풀이가 다 몇 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5평보다는 좀 솔직히 쉽지 않았나. 27번도 사실은 제가 이게 중학도의 연계라고 보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어떻게 푼지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이 B가 지금 AB 대 AC의 B의 값이 지금 1에서 최대라 했는데 이 B는 중학도형에서 제가 증명도 AA 닮음으로 해드렸지만 평행선 사이 B로서 이 길이 B 대 이 길이 B랑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훨씬 더 판단하기가 편하고 그때의 최대값은 이 녀석을 미분해가지고 극대극소 이론으로 풀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기 때문에 결국은 핵심 어디예요? 여기 중학도형이라는 거죠. 자, 28번. 역시나 그 다항함수, 초월함수, 로그함수의 로다지 논법. 속도가 누가 빠르냐와 실제로 곱셈함수꼴로 다항함수랑 초월함수의 곱셈함수 제가 뭐 12개든 25개든 풀어준 영상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재수생들도 많이 봤을 것이고 현역들도 많이 봤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그려낼 수 있는가 포인트죠, 사실은. 그 그리는 순간 사실은 끝나죠. 뭐, 시비가 어디 있고, 뭐, 이제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흔히 보던 최소값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느냐. 곱셈함수랑 이런 녀석들, 고정점이 지나고 기울기가 이런 직선의 일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뒤에는 사실 일사천리예요. 뭐 몇 줄이 안 나와요, 보통. 29번도 마찬가지예요, 29번도. 제가 N축을 뭐 해서 N축 유명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갔다 오는 거 있잖아요. 얘를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이거 다항함수 짝팅홀통으로 짝팅홀통 1분 컷 그다음에 1대2 1대1 비율 써가지고 이거 라인별로 덧셈 함수로 라인별 덧셈 함수로 끝내버리면 확실점 잡히고 그러면 이제 빨간 색깔이 쭉 나오면서 더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림을. 그러면서 뒤에가 이제 이런 조건들 C만큼 이동하고 B가 기준되고 이런 것들이 쫘라락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몇 줄 뭐 투미분 안 해보고 더블 미분도 안 해보고 뭐 얘가 뭐 변곡인 것도 다 파악이 돼버리죠. 그림 한번 잘 그린 걸로. 자, 30번. 제 학교 또 그 존경하는 우리 또 친한 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의 해석학 연습 문제 같았다. 대학 교재 보면 해석학의 각 단원별에 연습 문제가 있어요. 연습 문제가. 제일 뒤에 1번, 2번. 그거 딱 나오기 좋은 형태죠. 딱. 이 공감하시는 분들 있죠? 인정?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들도 되게 흔해요. 우리 이제 대학 수학에서는 조임 정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해석학은 조임으로 다 끝내기 때문에 이건 교수님이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임 정리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는 사람 알겠지만 저는 미적분 기본 정리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조임 정리라고 다 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번에 완전 파이 학년으로 파이로 그냥 박살 내버렸죠. 그래서 전일식 총부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강한 어떤 임팩트 있는 문제가 있나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미 정답을 다 분석하고 문제를 풀었다 해서 이제 느껴지는 거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언제 몇 시에 배치를 하고 얘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말렸을 때 얘를 넘어갔다가 저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런 전략들이랄까요? 시험 전략 구성, 시간 안배 등을 해나가면서 점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충분히 우리가 또 좀 등급을 더 올릴 수가 있었다. 지금 그걸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실전이기 때문에 물론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면서 이런 걸 만났을 때 당하지 않고 정의로 돌아갔는가? 그리고 얘가 뭐 시간 많이 걸릴까 이런 것들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우리 7대 난제 중에서 하나가 있죠. 7대 난제 밀레니엄 7대 난제 중에서 1번 P 대 NP 문제. 결국 얘의 본질이 뭐예요? 폴리노멀 타입만큼의 풀 수 있느냐? 엄청 큰 소수가 있을 때 이 소수가 풀리고 나면 쉽게 보이지만 풀리기 전에 소수가 찾기 어려운 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정말로 좋은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안 풀리는 문제를 풀기 전에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수학에서는요. 아벨과 갈로아가 오차 방정식 근해 공식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풀리지 않는다는 걸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내 역량으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수학적인 능력이라고 보는 게 바로 7대 난제 1번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풀리겠다 안 풀리겠다를 판단하는 것도 역량이라 생각하고 시간 안배를 하려고 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6월 총평을 마치겠고요. 9월까지 또 한번 열심히 달려보시고 또 수능까지 어쨌든 지금 절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낙심하거나 낙담해서 손에 펜을 탁 이렇게 놓는 순간 그냥 그 길로 스스로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오히려 좋아.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니 땡큐야. 좋아. 더 재밌게 해야지. 즐겁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잔소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당분간 영상을 또 안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